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백호 김대웅 사평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외 매체를 중심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현무 미사일을 도입하기 위해서 실무 협상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현무를 도입하려는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보통 뉴스가 나오면 그냥 양쪽이 만났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연기가 폴폴 좀 났다가 그 다음에 양쪽 수뇌부가 만나서 뭔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진들이 만나서 실무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타보든지 아니면 같이 사진 이렇게 V하고 찍고 그 다음에 판매가 되는데 네. 뉴스가 나온 거는 해외 매체도 그렇고 이제 국내 매체도 많이 다루진 않지만 근데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들이 생략됐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이 마쳤다라는 얘기라서. 그러네요. 찾아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현무 미사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중동의 정세를 보게 되면 사우디가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축이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이랑 사우디는 사이가 옛날부터 안 좋았어요. 그 같은 회교도이긴 하지만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나눠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79년에 혁명 이후에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되게 적대시했죠. 원래도 사이가 나빴는데 혁명 이후에 더 나빠진 지점이 있고 사이가 나빴다가 2019년쯤에 그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이란의 정유시설에 떨어져 갖고 진짜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났거든요. 근데 후티 반군이 미사일이 어디서 났겠어요. 이란이 공급해 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제 미사일이 추가로 필요한데 서방제 무기를 도입하는 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순항 미사일 하면 대명사가 토마호크죠. 네, 토마호크도 있고 뭐 유럽에도 순항 미사일 없는 건 아닌데 이걸 도입하지 못하고 현무 미사일 도입했다는 건 원하는 뭔가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 차선책이 우리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정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중동에 유독 서방 무기체가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특히 독일이 그런 걸 잘하거든요. 야, 니네 인권 안 돼, 안 팔아. 아니면 팔았던 물건도 뭐 전차라든지 주기적으로 부품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일단 안 돼. 약간 배째는 거죠. 좀 나쁜 그런 걸로 해서 독일이 뭐 전차를 수출해 놓고 엔진을 안 판다든지 뭐 아니면 계약금 받고 배째라고 하든지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뭐 F-35 막 이런 걸 사들이게 되면 사이가 원래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그 전투기나 그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위험해지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미국에다 로비를 하는 거예요. 팔지 말라고. 그래서 도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도입을 해도 껍데기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좀 어려울 정도 수준으로 껍데기만 해서 한 번은 카타르였나? 어디가 도입하는데 계속 안 돼 하다가 물건을 줬는데 야, 이것도 빼고 저것도 레이더도 빼고 뭐도 빼고 미사일도 빼고 뭐도 빼고 하니까 치사하다. 네, 그러니까 카타르에 열받아서 안 사지. 그리고 라파를 산 적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적이 있어서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제3의 도입선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지금 사우디는 90년대에 도입을 했던 중국의 둥펑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둥펑 대신에 현무 미사일인 거잖아요. 특히 현무 3 미사일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둥펑 시리즈가 처음 사우디에 들어간 거는 93년 정도. 이제 걸프전 직후에 이제 사우디가 전격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들어온 건 둥펑 3. 그 다음에 이후에 둥펑 21을 도입해서 배치를 했는데 탄도미사일이거든요. 탄도미사일인데 둥펑 3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3,000에서 4,000km. 근데 원형 공산 오차. 그러니까 떨어질 때 목표 지점에 떨어지는 게 약간 오차가 있잖아요. 이게 1km에서 4km 정도 됩니다. 많이 나네. 네, 좀 많이 나죠. 네, 그리고 이제 양궁으로 따지면 표적지에 안 맞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도망가면 안 맞겠네. 둥펑 21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좀 더 짧은 2,000km라서 정확도가 좀 높지만 전문 용어로 도찐 개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 둥펑 시리즈는 3나 21은 다 핵무기를 탑재하는 걸 전제로 했거든요. 핵무기는 근처만 가서 터지면 돼요. 이게 뭐 정확한 건 필요가 없고 중국에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형 공산오차가 되게 클 수밖에 없고 사우디도 그걸 알고 도입을 했는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렇다고 사우디가 핵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쏴야 되는데 쐈는데 1km 떨어져. 근데 거기가 민가가 잔뜩 있어.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겨버릴 수 있는데 현무 같은 경우 지금 도입 논의가 나오는 거는 현무 3 순항 미사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무 3A가 사정거리가 500km
0.5톤의 탄두를 가지고 있고 B 같은 경우는 1000km에 0.5톤, C 어. 같은 경우는 1500km에 0.5톤. 그러니까 버전이 올라갈수록 사정거리가 500km씩 그러네요. 늘어나고요. 원형 공선 오차는 대략 1에서 2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기 창문 쏴. 창문 저 건물에 2층에 오른쪽 끝에 창문 쏴 발사. 그러면 그 창문에 맞든지 그러네. 창틀에 왼쪽. 맞든지 아, 옆 창문에 맞든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화해서 야, 창밖에 봐. 선물이 있어. 그러면 저게 뭐이네? 하면 이제 끝나는 수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둥펑을 대체한다라기보다는 네. 둥펑은 탄도 미사일로 그냥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인 현무3 버전을 도입해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당시에 이란이 장점으로 사용했던 그나마 내세웠던 섞어 쏘기. 네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이랑 순항미사일은 궤적이라든지 사정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막아야 되려면 조금 애매할 때 있어요. 이게 두 개의 도착 지점을 똑같이 설정해서 떨어뜨리면 순항미사일은 막 이렇게 건물 사이나 이렇게 산 사이로 낮게 포복해서 날아오니까 요것도 봐야 되고 탄도미사일은 저 위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막으려면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어느 걸 먼저 막아야 될지 그 다음에 어디에 떨어질지에 대한 계산들을 하는데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마 사우디는 이란을 상대할 때 이제 섞어 쏘기용 내지는 정밀도, 그러니까 둥펑 시리즈는 정확히 맞추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순항 미사일인 현무는 딱 쏘면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고가치 표적을 타격할 때 굉장히 이제 유리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정확도를 높이는 무기로 현무3를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둥펑에 비해서 현무3가 훨씬 성능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둥펑 계열. 둥펑 근데 이럴 거면 그냥 둥펑 빼고 현무만 들어가도 되지 않나? 아까 둥펑은 지금 사우디가 갖고 있는 건 탄도미사일이고. 네. 아 그래서 포물선은 슉 떨어지는 거고. 아, 다른 순항미사일은 거고. 여기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와리가리해서. 네. 아, 예, 지형을 추적을 해서 이렇게 가는 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건 제 추정이지만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다 MTCR에 걸려요. 그러니까 MTCR 미사일 이 통제 체계에 걸리는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다면 사우디에 이걸 어떻게 팔았을까? 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외. 예외예요. 물론 이제 그거를 어겼을 때 말은 나올 수 있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애매해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지금 나온 걸 봤을 때는 약간 지금 미국이 눈을 감아주는 것 같아요. 니네만 써.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우리도 한미 미사일 지침 있잖아요. 네. 그거 엄밀히 얘기하면 MTCR에 다 걸려요. 근데 그렇죠. 미국이 니네 쓰는 건 상관없어. 풀어준 거거든요. 이란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 북한 때문에. 그러니까 사우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는 이란 관련돼서 그렇고 풀어주려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북한 때문에 네. 풀어주고. 그러니까 일종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사일 지침을 새로 좀 하려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사우디가 생각하는 거는 그럼 우리도 순항 미사일도 갖고 싶고 이란 옆에 그쵸. 우리 옆 동네 네. 이란 애들은 그치. 탄도 미사일도 많고 그렇고. 순항 미사일도 왜 많은데 우리는 나도 줘. 돈은 많은데 왜 못 만들어요? 근데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봐야 할 게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F-35 도입 관련돼서 몇 개가 허가를 받았어요. 지금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좋다. 좋아졌죠 네. 다시. 네, 빈살만 네. 들었으면서 그리고 인공지능 투자한다고 또 막 그러니까. 얘기했거든. 빈살만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해가지고 돈 많이 쓸게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원자력 추진잠수하면 비슷한 거야. 트럼프 신났지 뭐. 네. 돈 많이 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실을 이제 이유가 그러니까 없지. 그래 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근데 이거를 해외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계산을 때려보니까 미국은 안 줄 것 같고 유럽도 또 이스라엘이 뭐랄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 얘네도 좀 못 믿을 것 같고. 원형 공선차가 1km에서 4km. 네, 네. 물론 이제 중국도 하려면 해요. 네. 비슷한 성능 우리 현무3급에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한국이랑 지금 뭐 LCM도 했지, 그죠. 천궁2도 했지, 앞으로 할 것도 많지. 그러니까 하는 김에 하자. 제가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K방사는 한 번도 맛보지 않은 데는 있어도 한 번만 맛본 데는 없습니다. 맞아요. 이제 추가로 MTCR 문제를 말씀드리면 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이고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자간 협의체. 그러니까 있는 놈들끼리 다 해먹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가입했는데 사우디는 가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 이 문제가 걸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거리 300km, 그다음에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발사체의 수출을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발사체들이 사정거리가 대략 180km, 250km 됐던 게 바로 네.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후에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없어지면서
아. 500km, 1,500km, 500km, 1,000km, 그랬구나. 1,500km, 그 다음에 2,000km 나올 것 같아 이제. 아. 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리야드에서 테헤란까지가 대략 1,300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무 3C 정도면 이란을 이란, 타격할 수 있고. 네, 이란에 왜냐하면 이란의 테헤란이 저기 사우디에서 보기에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 방향까지 좀 날아갈 수 있겠죠. 네. 그 미사일 협정 제약이 풀리고 나서 갑자기 사거리가 확 늘어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렸다는 얼마 뜻이. 걸려? 그럼 그럼 5년? 야, 왜 이렇게 빨라? 4, 3, 2, 1. 1. 그 옆에서는 쪼여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집에 간가?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네. 우린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그럼요. K방사는. MTCR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게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도 들어가고 순항 미사일하고 무인기도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게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게 MTCR이 네. 골 때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워크를 미국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MTCR에 걸리는 거야. 탑재 중량이 이런 게 다 오버돼 버리니까. 그래서 미국도 이제 팔아야 되니까 이제 그쪽 하다 좀 알았어 그럼 요건 예외로 하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렇게 됐죠. 네. 네. 웃기다. 자, 그럼 다시 사우디로 돌아와서 네. 현무를 도입을 한다라고 네. 했을 때 사우디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그리고 중동 정세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전력적인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 사우디가 가장 거슬리는 나라는 이란이겠죠. 그쵸. 그리고 이란은 나름 미사일 강국이에요. 뭐 이스라엘한테 막 쳐발리긴 했지만 막판에는 나름 힘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음번에 또 이런 식으로 싸우면 이란이 네. 조금 더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대신 이란도 약점이 있죠. 때리는 데는 익숙하지만 막을 장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싱으로 치면은 펀치를 나름 하는데 네. 상대방 펀치를 막을 위빙이라든지 더킹이라고 우리는 어깨로 맞고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없어. 거예요. 기본기가 한쪽만 있는. 이번에 러시아제 방공 무기를 잔뜩 들여왔지만 네. 우리가 본 거는 러시아제 방공 무기가 미사일 날라오니까 운용 인원이 문 열고 도망치는 걸 봤거든요, 우리. 맙소사. 네, 그러니까 이란도 때리는 데는 익숙하지만 맞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요. 사우디가 탄도미사일 더하기 순항미사일을 딱 갖춰놓고 네. 딱 겨누고 있으면 이란이 뭔가를 사우디한테 시비를 걸 때 우리가 받을 준비가 돼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특히 이번에 이스라엘과의 분쟁 이후에 이란의 정치 체제가 얼마나 허약한지 우리 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의 약점이 이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엄청나게 탄탄해 보이지만 이게 사상 누각이에요. 한번 기둥 하나 빡 뽑혀서 자빠지면 민주주의 체계보다는 복원이라든지 이게 어렵고 특히 현 정치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국가가 뭔가 전쟁을 결심할 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는 오히려 선을 넘어버리면 전쟁을 결심하기 쉽죠. 그리고 피해를 입어도 복원이 되는데 이번에 북한도 보시다시피 막 온갖 생 지랄을 다 했다가 진짜로 뭔가 문제가 생겨 같으니까 입 다물고 딴 데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광기는 진짜 광기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사우디가 이런 무기를 갖다 놓게 되면 이란도 네. 약간 겁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우디도 지금 석유 말고 다른 거를 계속 해보려고 하잖아요. 뭐 기술 도입도 하려고 하는데 방위 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현무3를 완제품을 팔지 않고 가서 현지에서 조립 생산을 하게 되면 뭐 페루라든지 폴란드가 했던 것처럼 방위 산업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참 협상이 안 됐던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토마호크는 완제품만 들여올 수 있고 네. 또 이스라엘 때문에 안 되겠죠. 유럽제도 이런 허가 문제에 대해서 되게 깐깐하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사이가 나빠지면은 안 돼. 이래 버리면은 공장 다 지어놓고 사람 다 했는데 못 해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의 현무가 들어가는 게 사우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사우디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타이건 차량 우리 군에서 쓰지도 않는데 그것도 사갖고 사격지휘용으로 이제 천무 사격지휘용으로 예. 사갖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천무도 샀죠. 그다음에 그 천궁2 네. 네. 도입을 하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LSM도 관심 있죠. 잘 보시면 이제 천궁2 LSM은 일종의 방패잖아요. 그렇죠. 현무3는 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계기도 있어요. 요즘 잘 보시면 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나쁘지가 않아. 빈살만 들어서고 난 다음에 네. 그리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고 아마 좀 더 잘 되면 아마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도 수교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와. 지난번에 가자 문제 아니었으면 이미 수교를 했을 거라는 네. 얘기도 있었죠. 네. 그래서 뭐 가자 문제는 지금 뭐 약간 좀 들쑥날쑥하지만 뭐 어쨌든 해결될 것 같고 그러면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방국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적대적인 국가도 아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도 약간 좀 그래 그럼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MTCR의 권한을 다 쥐고 있는 건 미국이니까 그렇죠. 뭐 사우디인지 유엔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전술지대지 CTM 290 네. 그 500km짜리도 지금 중동 지역 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탄두무게 줄여서 사거리 500km짜리 만들어달라. 근데 네. 이것도 봤더니 미정부를 설득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쓸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게 좀 해줘.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도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천궁, 천무, 현무 음. 그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뭐 K2랑 K9도 이제 도입 유력 국가로 많이 언급이 됐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또 드론을 막을 수 있는 비오 복합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사우디가 해군력 증강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우디도 홍해랑 아라비아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지금 해군력이 좀 필요한 시점. 특히 이란이 온갖 괴상한 배들이랑 그 반잠수정, 그 다음에 잠수함 이런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해군력 증강하게 될 때 우리 뭐 잠수함이라든지 해군 함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잠깐 얘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작년에 한국과 사우디가 손을 잡고 6세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이거는 일단 진짜 진행된다기보다는 사우디가 유럽의 그 6세 전투기 개발 사업에 낑기려고 했다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반대 카드로 사용이 됐던 지점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KF-21 보람의 블록 2가 2020년대 후반에 이제 비행을 하고 실전 배치가 되면 네.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후보 국가 중에 하나로 이제 사우디를 꼽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우디가 최근에 방위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현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추진하고 있는데 6세 전투기는 모르겠지만 KF-21 보람에까지는 합작 뭐 이런 현지 생산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우디도 중요한 우리의 방위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무기가 어느 정도 통일이 되면은 통합 운영에 유리한 면도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는 돈이 많아서 금융 지원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생각 안 해도 그냥 아빠 저거 사줘 하면 사는 부자예요, 거잖아요. 네, 저거 사줘 해서 다른 나라처럼 금융 지원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설사 금융 지원을 해줘도 띄어먹을 일은 없죠. 왜냐면 여기 석유가 있으니까 뭐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자원을 더 그렇죠. 받아도 그렇죠. 충분하니까요. 예. 네, 네. 맞네요. 인도네시아 파뮤는 마음에 안 들지만 사우디아라비아산 석유는 괜찮습니다. 네, 품질 좋아요. 네.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현무 미사일을 도입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뭐 성능적으로나 전략적인 측면 모두에서 우리 한국의 무기가 사우디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우디의 상황 속에서 이 한국이 좀 최적의 해답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이 중동 방산 시장에서도 우리 K방산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